자, 시작하기 전에요. 늘 그렇듯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거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게 바로 비만 치료제였죠. 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의 자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슬금슬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강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에 모두가 열광했던 그 펩타이드 비만약 주식들만 들여다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진짜 큰 돈은 항상 남들이 못 볼 때 아주 조용히 한 발짝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못 읽으면요. 정말 다가오는 큰 장을 그대로 놓치시는 거예요. 네, 주식으로 세상 일학입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주도주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겪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진리예요. 자, 오늘은 작년의 영웅이었던 비만약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2026년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진짜 새로운 기술이 뭔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 공룡들, 이 빅파마들이 지금 어디에 조단위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한국의 숨은 보석 같은 기업은 없는지 제 경험을 전부 녹여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죠. 2025년은요. 티르제파티드로 대표되는 펩타이드 비만약이 주인공이었어요. 이건 증상을 관리하는데 아주 탁월한 약이었죠. 그런데 2026년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뿌리, 즉 유전자를 직접 타겟하는 유전자 치료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약의 종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근본부터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싶으시죠?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일라일릴리, 부에메스, GSK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제약 공룡들이 2025년 2분기부터 조 단위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신약 후보 물질 하나를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AV 같은 유전자 전달 기술, 차세대 유전자 가위라는 크리스퍼, RNA 간섭 기술인 siRNA 같은 플랫폼 기술 자체를 그냥 통째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고기 몇 마리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다에서 계속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신식 어선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예요. 자, 이 차트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쐐기를 박는 증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2025년 1분기에 빅파마들의 잔체 계약 중에 유전자 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였어요. 그런데 불과 한 분기 만에 2분기에 이 숫자가 18%로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시장의 가장 스마트한 돈이 자, 비만약 파티는 슬슬 끝나간다. 다음은 여기야. 라고 선언하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른바 캐피탈 로테이션이 시작됐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맨 앞에서 이끄는 선수가 누구냐? 바로 비만약으로 작년에 가장 큰 돈을 번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죠. 돈 많을 릴리가 가장 열정적이다. 릴리는요, 2024년 2분기부터 거의 매 분기마다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그냥 사들이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그 돈으로 다음 전쟁을 위해 최신 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 영리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다음 주조주가 보이는 법입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유전자 치료제가 뭐길래 이렇게들 난리일까요? 이 그림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DNA이고 이걸 복사한 작업지 시서가 RNA죠. 공장에서는 이 RNA를 보고 단백질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병이라는 건 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약들은 이미 잘못 만들어진 이 제품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쓴 거예요. 근데 유전자 치료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그 근원, 컴퓨터로 치면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DNA나 RNA를 직접 수정해서 애초에 불량품이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게 왜 빅파마들이 수조 원을 망설임 없이 베팅하는 이유인지 이 슬라이드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기존의 항체나 화학 약물로는요, 우리 인간 유전자의 고작 0.05%밖에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99.95%는 약으로 공략이 불가능한 언드러거블, 즉 미지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가 그 99.95%의 미개척 시장을 열어젖히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전체 시장의 파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새로운 약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발 단계가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막대 그래프들이 전부 RNA 기술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들의 개수인데요. 2024년에서 2026년, 불과 2년 사이에 전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특히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미 개발 건수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만에 57%나 또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한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돈이 되는 상업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제는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에 환자 수가 수십만 명 수준인 희귀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고지혈증, 고혈압처럼 환자 수가 수천만 명 단위인 거대한 만성질환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한국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찾은 첫 번째 해답은 바로 ST팜입니다. 저는 이 기업을 한마디로 바이오 업계의 ASML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든 인텔이든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장비가 무조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제약사가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든 ST팜이 만드는 핵심 원료, 즉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약 개발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곡괭이와 삽 전략의 핵심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ST팜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영리하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단순 원료 생산에서 시작해서 유전자 치료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고와 mRNA를 직접 만들고요. 이걸 또 우리 몸속 세포 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택배 기술, 즉 LNP 기술까지 모두 내재화했어요. 한마디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주는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한 겁니다. 피파마 입장에서 이런 파트너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ST팜 주가는 대체 언제 움직이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변곡점에 2026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ST팜의 아주 중요한 고객사, 신약이 희귀질환 약에서 수백만 명이 쓰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ST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임상용으로 소량 납품하던 원료를 이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J커브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ST팜이 산업 성장에 과실을 안정적으로 따먹는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즉 높은 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알지노믹스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원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알지노믹스가 가진 기술은 정말 독특해요. 비유하자면 컴퓨터 문서 작업할 때 쓰는 찾아 바꾸기 기능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잘못된 RNA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고 동시에 그 빈자리에 정상적인 치료용 RNA를 풀로 붙여넣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기존 기술들은 나쁜 걸 없애거나 아니면 좋은 걸 추가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지노믹스는 이 두 가지 일을 분자 하나로 동시에 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 회사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싼 거야, 싼 거야?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알지노믹스는요, 아직 상장도 하기 전에 일라일릴리랑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9천억 원짜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딱 그 계약 규모 수준입니다.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이 GSK나 로슈 같은 곳이랑 맺은 계약 규모랑 그 회사들 시가총액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 알지노믹스의 현재 가치가 그냥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가 인정한 기술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바이오 투자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면서 배운 정말 피 같은 조언이니까 꼭 귀담아 들으세요. 첫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ST팜처럼 안정적인 주식은 내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으로, 알지노믹스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은 소량만 담는 위성으로, 비중 조절이 생명입니다. 둘째, 제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주가가 불기둥을 뿜으면서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참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차분하게 모아가는 겁니다. 셋째, 임상 리스크를 잊지 마세요. 바이오 기업은요, 결국 데이터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바이오 섹터에 전 재산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반드시 다른 산업, 다른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바이오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개변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바로 플랫폼 그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갈 핵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고 시장의 공포에 떨며 조정을 줄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삼고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생존의 무대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